마늘, 한국 밥상에서 빠지면 허전하죠. 그래서 이런 말 자주 들리곤 해요. 마늘에 이것 한 숟가락이면 12시간 간다. 꿀과 섞으면 천연 비아그라이다. 참기름 한 방울이면 혈관이 확 열린다. 정말일까요? 안녕하세요. 건강탐정 제이입니다. 저는 의사나 약사는 아니지만 건강정보를 확인된 정보와 숫자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인터넷에 떠도는 엉터리 상식은 바로잡고 따라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불편이나 위험은 먼저 짚어야겠죠. 효과를 보려면 언제, 얼마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함께 생각해봐야 하니까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이 내용은 가족이나 친구, 단톡방에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정보일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마늘의 이것이라는 주제로 그 진실과 오해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잘못된 정보 바로잡고 올바른 섭취 방법과 효과를 배워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여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마늘과 꿀을 천연 비아그라라고 부르는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듣기엔 그럴듯하지만 사람을 대상으로 한 뚜렷한 연구는 아직 부족합니다. 꿀은 목을 편안하게 하고 상처 회복에 도움이 되긴 하지만 성기능 개선 효과가 확실하다고 하긴 어렵죠. 마늘도 혈관 건강을 도와줄 수는 있지만 눈에 띄는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면 실망하실 수 있어요. 이런 민간요법은 보조적인 방법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드신다면 식후에 작은 숟가락 하나 분량부터 천천히 시작해보세요. 속이 불편하면 잠시 멈추는 게 안전하겠죠? 다음은 마늘이 혈압이나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사실에 가깝습니다. 특히 숙성 마늘 추출물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생마늘을 낮은 온도에서 오랫동안 숙성시켜 자극적인 성분을 줄이고 농축한 형태를 말합니다. 냄새도 덜하고 속이 편한 편이라 부담이 덜하죠. 몇 달간 꾸준히 섭취했을 때 혈압이 살짝 내려간 사례들이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약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혈압약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기대치는 적당히 가져가시는 게 좋겠어요. 섭취 방법도 중요합니다. 생마늘은 하루 한두 쪽 2에서 5g 정도가 적당합니다. 숙성 마늘 추출물은 하루 400에서 1200mg 사이가 일반적이고요. 모두 식후에 물과 함께 드시는 게 속 편합니다. 만약 어지럽거나 기운이 빠지는 느낌이 든다면 양을 줄이거나 며칠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담당 의사와 먼저 상의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걷기나 가벼운 하체 운동을 꾸준히 병행하면 더 도움이 되겠죠. 마늘을 어떻게 손질하느냐도 영향을 줍니다. 마늘을 자르거나 으깨면 알리신이라는 매운 성분이 생겨요. 이 성분이 마늘 특유의 향과 자극을 만들어내며 건강에도 좋은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죠. 다진 마늘은 5에서 10분 정도 두었다가 요리에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조리할 땐 마지막에 넣어야 성분 손실이 적습니다. 위가 예민하신 분들은 익힌 마늘로 아주 소량부터 시작해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참기름과 함께 먹으면 시너지가 난다는 얘기도 있어요. 참기름이 알리신을 보호해준다거나 남성 호르몬을 높여준다는 주장인데요. 아쉽게도 사람 대상의 연구는 아직 부족한 편입니다. 현실적으로는 향을 더하기 위한 용도로 작은 숟가락 하나 정도만 곁들이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열량이 높아져 체중이나 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겠죠. 지금까지 도움이 되시나요?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리고 영상을 지인과 공유해주시면 잘못된 건강 정보에 의존하고 있는 많은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엔 마늘이 남성 호르몬을 높인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성 호르몬, 즉 테스토스테론은 활력과 근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수면, 체지방, 운동 습관 등이 더 큰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늘이 직접적으로 이 호르몬을 높여준다는 과학적 근거는 아직 부족해요. 대신 기본적인 생활 습관부터 바로잡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체 근력 운동은 주 2에서 3회, 빠르게 걷고 천천히 걷기를 번갈아 하는 인터벌 걷기나 자전거 타기를 하루 20분 정도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단백질은 충분히 챙기고 술과 담배는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죠. 마늘은 심혈관 건강을 위한 보조 식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섭취 방법은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생마늘은 하루 한두 쪽, 숙성 마늘 추출물은 하루 400에서 1200mg. 처음에는 추천 용량의 절반 용량으로 시작하는 게 몸에 부담이 덜하겠죠. 공복은 피하고 식후 10에서 30분 사이가 가장 무난합니다. 활용법도 다양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다진 마늘 한쪽 분량에 올리브 오일,
작은 숟가락 하나를 섞어서 반찬에 곁들이기. 둘째, 밥 지을 때 통마늘 두세 쪽을 함께 넣어 찌기. 셋째, 된장 한 큰 숟가락에 다진 마늘, 참기름, 꿀을 조금씩 넣어서 쌈장처럼 만들기. 넷째, 얇게 썬 마늘을 미지근한 물에 3에서 5분 정도 담갔다가 따뜻하게 마시는 방법도 있어요. 활용 방법을 위한 계량 기준도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종이컵은 200에서 250ml, 큰 숟가락은 15ml, 작은 숟가락은 5ml, 소주잔 한 잔은 50ml인데 추천해주는 정량이 아니라 처음에는 소량으로 시작해서 이틀, 사흘 정도 몸 상태를 살펴보시는 게 좋겠죠. 속쓰림, 어지러움, 멍, 코피 같은 이상이 느껴지면 바로 멈추셔야 합니다. 마늘을 먹으면 피가 묽어진다는 말도 있죠. 경우에 따라 사실일 수 있어요. 특히 보충제 형태의 마늘은 혈액이 잘 굳지 않도록 돕는 약들과 함께 먹을 경우 멍이나 출혈이 잘 생길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와파린, 클로피도그렐, 아스피린 등이 있는데요. 이런 약을 드시는 분들은 마늘 보충제를 시작하기 전에 꼭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치과 치료나 수술 일정이 있다면 1에서 2주 전부터는 마늘 보충제를 중단하는 게 안전하겠죠. 반면 요리로 먹는 정도의 소량은 대부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의가 필요한 분들 몇 분 더 정리해 드릴게요. 당뇨나 체중 조절 중이시라면 꿀은 소량으로 자주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위염이나 속쓰림이 있다면 익힌 마늘부터 아주 조금씩 드셔보시는 게 좋고요.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피하거나 아주 소량으로 시험해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1살 미만의 아기에게는 꿀을 절대 주면 안 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소주에 마늘을 담그는 민간요법은 위와 간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마무리로 오늘 내용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꿀과 마늘을 천연 비아그라라고 부르는 건 과장입니다. 다만 마늘은 혈압이나 혈관 건강에 보조적으로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마늘은 다지고 나서 5에서 10분 정도 두면 알리신이라는 좋은 성분이 만들어지고요. 참기름과 함께 먹거나 남성 호르몬 관련 효과는 아직 근거가 약하니 기대는 낮게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드실 때는 식후 10에서 30분 사이 소량부터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약을 드시거나 수술 예정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먼저 상담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습관 하나로도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무리하지 말고 나에게 맞는 방법으로 천천히 실천해 보세요. 지금까지 건강탐정 제이였습니다. 직접 찾기 어려운 건강 자료를 대신 살펴보고 꼭 필요한 정보만 쉽게 풀어드리고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 지인분들과 공유도 꼭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여정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